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앞으로 만약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은 적어도 아까 진보라고 표현하셨지만 미래지향적인 담론이 중간에 와야 되는데 솔직히 반성하자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아젠다 실종이었죠.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 갖고 싸웠던 것이고 서로 귀 후보의 와이프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로 이제 서로 싸웠던 거잖아요. 네거티브로만 가지고 네거티브로 갔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게 반복되면 안 되는데 이번 선거가 탄핵 이후 대선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거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알고 좀 위험을 감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 대선 때 대표 아니셨나요? 제가 그래서 매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거 네거티브도 이런 것만 하다가는 그러니까. 경제, 안보, 교육 공약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어쨌든 이게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비전이 실종됐잖아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추구하는 비전이 뭐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3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계엄까지 온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그동안 퇴보되고 허송세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인이 뭐냐? 대선에서의 경쟁이요.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이렇게 긁어가지고 뭔가 뒷다리 잡아서 쓰러뜨려가지고 내가 이겨보겠다. 나는 아무런 콘텐츠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막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 상대가 쓰러진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당선되면 되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잘 보고요. 누가 정말 미래의 지도자인지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을 해보면은 이번 대선은 저도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1분 정도만 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 다 듣고만 네. 있어요. 말씀 안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주신 질문에 간단히 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문제인데 저는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우려가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야 될 산 첫 번째는 지금 경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정입니다만 거대 집권 여당이 탄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견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견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되면 권력은 또 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견제를 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보수 정당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극단적인 모습을 취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견제 세력으로 기능하기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 독주할 것이고 또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권력 탈주해버리면 정치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퓰리즘이나 극단주의가 더 깊이 자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또 하나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축소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인구도 줄고 경제력도 약해지고 경제의 경쟁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 약화된 경쟁력과 문제된 축소사회가 정치를 더 불안하게 하고 불안한 정치가 경제와 사회를 또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가치를 지향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겁하게 남의 뒤를 캐고 비겁하게 남을 공격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 정치가 아니라 보수는 내재적 가치와 사회의 안정과 공정성과 합리성과 객관성 이런 개방성, 자율성을 지켜나가고 진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도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그리고 상대의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지향하는 가치로 서로 경쟁하는 정치를 국민들께서 정말 주인이 되어주셔서 판단하고 응원하고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결국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이십니다. 가만히 두면 망가진다고 봅니다.